변호사님, 네? 혹시 쿠팡 프레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봤죠? 네. 쿠팡 프레시ペ 뜯을 때 개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오잖아요. 아침에 오는데 제가 그 문만 빼꼼 열고 이제 뜯으려고 하거든요. 진짜 개 안 뜯어져요, 그거. 근데 그거 배송 하시는 분들이 회수랑 청소랑 정리 다 하는데 100원밖에 못 받는데요. 100원이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 회사에서 10,000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200개 이상 하지 않으면 재계약도 안 해준대요. 나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거는. 100원? 들고 가는 것만 해도 100원이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약서상 하실상 없는 건데 하는 게 위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위반일 수도 있고 쿠팡이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PD님도 프리랜서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계약서에 없는 거 요구하는 게 막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막 550만 원짜리 뭐 하나 계약했는데 뭐 그거 계약이랑 상관없는 거 막 물어보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은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딴 분들이 시키시는데 안 하죠.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진짜 간단한 거면은 뭐 대답해 드릴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계약을 유지하려면은 그냥 이 정도는 서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D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맨날 이상한 거 많이 시키잖아요. 뭘 이상한 거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왜 그나마 용인이 되냐면은 진짜 너무 별로면 아까 안 할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객이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쿠팡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독점 사업자는 아니지만 거의 독점 가깝게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을 거부했을 때 딴 데 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법 이슈가 발생을 하죠. 지금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근로계약 이라고 한다면 엄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갑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쿠팡맨들 이런 물류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요건들을 좀 피해가는 것들이 이제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 계약에서 위탁자가 아니면은 위임인이 갑질을 하면 그냥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같은 경우면은 사장님이 갑질하면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 쿠팡맨들이 근로계약에 준한다고 본다면은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되겠죠. 쿠팡이 회사가 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다단계로 재하청하는 이슈도 좀 많던데요. 재하청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결국 쿠팡에서 이런 물류는 쿠팡 CLS, 쿠팡 자회사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CLS에서 1차 계약자들,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배송할 업체들을 도급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도급을 받은 1차 업체들이 또 이제 하청을 주는 그런 재하청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노동법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돈을 결정할 수 있고 근로환경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도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그 1차 하청만 돼도 멀어지잖아요. 쿠팡에 이제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쿠팡은 그냥 상위 업체랑만 그냥 계약을 해제해도 해고 이슈를 안 겪고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리해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리해고 이슈를 하나도 안 겪고도 그냥 인력이 다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노동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생기는 게 당연히 중간에 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무조건 어쨌든 쿠팡에서 제일 먼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쿠팡에서 나와서 이 근로자까지 흘러갈 때 몇 단계나 그걸 떼먹다 보면은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직원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노동법에서는 완전 금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 착취 배제의 원칙이라는 거는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뼈대 같은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견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렵고 근데 인력은 필요하니까 단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인력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100명씩 필요한 회사인데 한 3개월 동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확하는 기간은 150명, 200명이 필요해. 근데 그거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으면 겨울에 놀려야 돼. 이런 경우에는 3개월만 100명씩을 어디선가 인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파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용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을 어디선가 받아오는 거. 근데 원칙적으로 파견은 금지예요. 노동력을 받을 거면은 네가 고용하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다만 이런 방금 같은 예외적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걸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는 회사도 망하고 근로자들도 회사 망하면 이제 뭐 다 어딘가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떤 업체로부터 근로자 인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거기는 엄청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떤 건 금지한다가 아니라 32개에 대해서 이것만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업종이 아니면은 다 파견은 금지예요. 기간도 제한되어 있고 처우도 이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엄청 보호를 받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보호를 다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쿠팡이 보니까 이 재하청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되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몰랐을 리가
없겠죠.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고 1차 업체들 계약을 하는 거 보면은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서울 뭐 경기를 계약을 한 업체가 경상도 이런 데서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1차 업체가 정말로 그 지역을 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큰 업체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재하청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쿠팡이 뭔가 그 정도 되는 1차 업체들 관리하면서 1차 업체가 대체 어디에 인력이 있고 어디에 없는지를 몰랐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가가 맞았던 거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근데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제 보기에는 억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재위탁 금지 조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계약서는 저도 만약에 계약서를 드래프트를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은 무조건 넣을 거고 그 대신 뭐 동의 요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쿠팡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근데 25년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 보면 아마 그런 건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몰랐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알면서도 어차피 재하청이 있어도 책임을 안 지니까, 그리고 재하청이 1차 업체한테 주는 돈이 끝이잖아요. 쿠팡 입장에서는 그 뒤에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그냥 뭐 흐린 눈을 했겠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6월 달에 그 재하청에 대한 걸 그만다라는 정말 너무로 해서 네. 쿠팡분들 입장에서는 중간 다리가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 착시 단계가 하나 빠지니까 나한테 받는 게 늘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식적으로 맞나? 항상 뭐냐면은 그 중간 다리에 있는 사장이 여러 명 있는 거죠. 쿠팡이 있을 거고 쿠팡 CLS가 있을 거고 1차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재하청 업체까지 있는 건데 1차 업체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하청에 있는 사장도 결국 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선 결국 중간에서 얼마를 떼가는 구조잖아요. 소고기도 그렇듯이 유통 구조가 줄면은 당연히 가격이 싸질 거고, 반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준다는 게 좀 이상하겠죠. 근데 뭐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은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몇 년 동안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량이 늘었을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뭐 2024년에는 100만큼 물량을 너한테 맡겼는데 2025년에는 150이야. 그럼 우리 단가 좀 싸게 해줄래 했을 때 그거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PD님도 마찬가지일걸요. 영상 뭐 훨씬 더 많이 찍는다고 한다면은 뭐 고정적으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뭐 단가 정도는 낮출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은 최종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늘어나는 게 맞는 거겠죠. 프레스펙 문제되는 게 막 한 방향으로 정리해서 쌓아라, 완전히 그렇죠. 펼쳐서 반납해라, 쓰레기가 분리해서 버려라. 지금 땡볕 한여름에 200개 하고 있으면 사실상 무더위에 그냥 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로사를 하거나 조금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뭔가 쿠팡한테 보상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과로사에 대한 산재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는 일과 관련돼서 다치면은 아프거나 죽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산업재해인데, 그 산재에서 당연히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일하다가 뭐 어디 깔려서 아니면 일하다가 뭐에 찔려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인정이 너무 당연한 건데, 과로사 아니면 뭐 심경색 이런 것들은 정말 일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하필이면 이 사람의 기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니면은 그날의 날씨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과로사로 보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12주 평균에서 60시간, 그리고 뭐 4주 평균하면 64시간이거든요. 대충 뭐 일주일에 매일 일한다고 하면 9시간 정도, 5일 일했다고 하면 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될 거고 그 정도 되는 건데, 뭐 이 앉아서 일하는 그 시간이랑 진짜로 몸 써서 일하는 시간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일한다고 하면 정말 과도한 거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근로자면은 회사에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 산재 보험도 이제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분들의 성질이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라는 걸 이용해서, 아니면은 뭔가 실제로 근로자처럼 쓰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흐린 눈을 하면서 그런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있는 거고, 쿠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량 할당을 시스템적으로 막으면서 우린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또 1차 업체 물류팀 팀장인가요? 그런 팀장들 보면은 그 시간을 못 지켜서 그 시간이 다 오버가 돼서 물량 못 뺐다고 하면은 원청에서 압박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막상 압박은 하니까 결국에는 뭐 그 물류팀장 같은 경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6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야간 그 할증까지 붙으면은 뭐 이제 84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전화로 개빡세게 푸시하던데요? 네, 전화로 보면은 엄청 이거 어쩔 거냐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계정 들어가가지고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직원들한테 우리는 무조건 9시 6시 출퇴근이다 그래놓고선 일을 개 많이 줘요. 그리고 안 하면은 막 개지랄을 해. 너 이거 왜 안 됐냐? 그러면 야근하라고 안 했지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마찬가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초과수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사님들은 일 더해서 내가 더 받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막 강제로 막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막 엄청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그게 안 하면은 뭐 계약이 해지가 된다거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더 하게 되는 건 좀 현재 사회의 분위기상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가 편하게 쓰는 것들 저도 이제 항상 애용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없는 환경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런 이면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 아니면 누군가의 노력들이 있다는 걸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쿠팡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쓰면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그게 아마 당연히 이익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중에서 어디가 누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가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